7월 8일 월요일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이틀째 상승했습니다. 6월 고용지표가 호조를 보인 가운데 연준의 양적 완화 규모 축소 우려를 극복하며 2주 연속으로 오름세를 지속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98% 올랐고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 각각 1.02%, 1.04% 상승했습니다. 유럽 증시는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우려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 고용지표가 5월, 6월 연속 시장 전망치를 크게 웃돈 게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우려를 상기시키며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영국은 0.72% 내렸고 프랑스와 독일 증시도 각각 1.46%, 2.36% 하락했습니다. 지난달 미국 고용지표가 시장 예상을 넘어서는 호조세를 보였습니다. 6월 중 비농업 취업자 수가 전월 대비 19만 5천 명 증가했습니다. 이는 16만 5천 명이던 시장 전망치를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앞선 5월과도 같은 수준입니다. 이 같은 취업자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6월 중 실업률은 7.6%를 기록하며 전월인 5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며 7.5%를 기록할 것이라던 시장 전망치를 웃돌았습니다. 하반기 첫 주를 기분 좋게 마무리한 뉴욕 증시가 이번 주 시작되는 2분기 어닝 시즌과 벤 버냉키 연준 의장, 마리오 드라기 22총재 발언 등 초대형 이슈를 맞이하게 됩니다. 8일에는 미국 최대 알루미늄 업체인 알코아가 2분기 실적을 내놓고 향후 전망을 통해 글로벌 경기에 대한 힌트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일본은행과 브라질 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버냉키 의장과 드라기 총재의 발언이 모든 관심을 집중시킬 전망입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 김보람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기다리던 노동부의 고용보고서가 좋은 성적을 내놓으면서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이 농업을 제외한 비농업 부문에서 새로운 일자리 수가 시장 예상치 평균보다 그리고 지난달보다 더 많이 늘어나면서 호조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시장에서는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우려로 해석하기보다는 펀더멘털 개선 지표 자체의 긍정적인 요소를 해석하면서 3대 지수 모두가 1%대 안팎으로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 주에는 지난 FOMC 연준위원들이 어떠한 이야기를 했는지 의사록이 공개되게 되고요. 버냉키 의장의 연설도 예정돼 있어서 다시 한번 이번 주 양적 완화 축소에 관련된 이슈가 부각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 가운데 알코아를 시작으로 미국의 2분기 어닝 시즌도 시작됩니다. 그만큼 이번 한 주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으로 보이는 텐데요. 네, 그런 가운데 지난주 금요일 코스피는 삼성전자가 실망감을 안겨주는 실적을 내놓으면서 삼성전자 4% 가까이 밀리면서 지수 또한 1830선대로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주 반등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인지 전망과 함께 대응 전략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2부 시작합니다. 삼성전자의 보고서 쇼크를 안겼던 JP모건이 또 부정적 보고서를 냈습니다. 삼성전자의 하반기 이익이 줄어들 것이라는 건데요. JP모건은 지난달에도 스마트폰 실적을 우려한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삼성전자를 충격에 빠뜨린 바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향후 삼성전자의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집중 진단해 보겠습니다. 이슈 진단하고 관심 종목까지 알아보는 이상로의 모닝브리핑부터 함께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삼성전자가 2분기 잠정 실적치를 공개했습니다. 사상 최대였지만 시장 기대에는 못 미쳐서 결국 하락으로 마무리됐는데요. 삼성전자 하락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국내 증권사들의 비애가 한 번 더 나타나는 모습이었고요. 네. 그만큼 JP모건이 어느 정도는 하향해서 어느 정도의 실적 자체를 시장 컨센서스를 상당히 많이 낮춰놨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어느 정도 걸맞는 실적이 나왔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국내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예상치보다는 상향하는 결과치를 계속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아니면 개인 투자자들한테 내보냈었고요. 하지만 그런 실적 자체는 영업이익을
어느 정도 10조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9조 5천억을 받아들여야 됐고 대부분의 증권사에서는 10조, 11조까지도 말을 하는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락 추세가 좀 나타났다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JP모건 또다시 삼성전자에 대한 보고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매도의 의견을 좀 더 내놓다, 그리고 하향 조정을 했다, 이런 말들이 오늘도 어느 정도 좀 듣기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IM 사업부라고 하죠. 그만큼 IM 사업부 자체에서 지금은 매출 자체가 예전만큼은 안 올라온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매출은 어느 정도는 조금씩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나지만 거기에 대한 영업이익 부분은 크게 와닿을 수 있을 정도로 하향 조정이 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자료화면 같이 보시면서 추가적인 설명 좀 드리면, 우리가 스마트폰 사업부를 IM 사업부라고 흔히들 많이 말을 하는데요. IM 사업부 자체가 지금은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건 삼성전자 주가 추이인데, 삼성전자 주가 추이를 한번 보시더라도 먼저 일단은 최근 들어서 크게 내려가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왜 이렇게 내려갈 수 있냐면 지금 애플의 아이폰 5가 발표되고 난 다음에 크게 내려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JP모건사에서도 지적을 했듯이 하이엔드 것보다는 보급형 모델에 너무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매출에는 큰 영향이 없을 수가 있겠지만 중요한 부분은 바로 마진 자체가 예전에 하이엔드급을 출시할 때보다는 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급형이 어느 정도 마진이 남는 부분하고 다음에 하이엔드급이 남는 부분이랑 크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애플의 기존 전략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하이엔드급만 출시를 하죠. 하이엔드급만 출시를 하면서 그 대신에 영업이익률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전략을 좀 쓰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갤럭시 3까지는 어느 정도 하이엔드급을 출시를 중점적으로 하면서 어느 정도 영업이익이 16%, 17%까지 올라오는 모습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좀 더 두루두루 크게 글로벌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전략을 쓰다 보니까 보급형 모델이 많이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선진국에서는 어느 정도 심화되고 있는 과정이고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혁신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머징 시장을 어느 정도 대상을 하다 보니까 글로벌 점유율만 올리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는데요. 이런 분위기에서 또다시 또 다른 혁신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JP모건사는 좀 더 낮은 매도 의견을 좀 나타내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다시 한 번 더 IM 사업부 실적을 보시면 지금은 꾸준히 낮아지는 실적 추이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지금 스마트폰 관련된 우려, 성장 둔화의 우려가 가장 크다고 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한번 보시면 또다시 우리가 휴대폰에서 기대하는 것보다는요, 지금은 구글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 워치 시스템으로 넘어가고 있단 말이죠. 그만큼 시계라든지 아니면 초소형화로 넘어가고 있는 마당에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컴퓨터가 그렇게 겪었듯이 지금도 이제 교체 주기 자체가 좀 더 길어지지 않겠나, 그런 우려감도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사업부가 약간의 전망치 하향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바로 CE 사업부입니다. CE 사업부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에어컨이라든지 아니면 가전, 그리고 TV 자체를 통틀어서 우리가 CE 사업부라고 하고요. CE 사업부 같은 경우에 지금 매출처가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TV 수요 자체가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다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글로벌 경쟁사들인 바로 LG보다는 중국 쪽에 하이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치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가 점유율을 많이 뺏기는 상태다,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업부 자체를 못 잡는다면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도 사상 최대치는 나올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는 좀 더 낮게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이번에 영업이익이 이렇게 크게 낮아졌다는 거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IM 사업부였죠. 스마트폰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히 심각해지면서 영업이익이 예전만큼 안 났다는 것에 가장 큰 중점을 좀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목군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를 고를 때 반도체 업황은 어느 정도 선방을 했거든요. 그럼 SK하이닉스 같이 동종업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SK하이닉스는 다시 한 번 더 반동 추이를 노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가 있겠고요.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코스닥의 업체들 중에서도 어느 정도 하이엔드급에 치중을 하고 휴대폰 카메라 모듈로 치면 1,300만 원수에 어느 정도 집중적으로 매달렸던 업체들 같은 경우에 좀 더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 대신에 다른 여타의 보급형 모델에 꾸준히 중점적으로 들어가던 전략형 모델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점 다시 한 번 더 좀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여기에서 주가가 크게 빠지고 안 빠지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자리 120만 원 선 자리까지는 확실히 지켜줄 수 있는 반등 탄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염두로 하시고요. 삼성전자가 국내에서도 그래도 형의 역할을 하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크게 급락보다는 우리가 저가적인 부분에 매수세를 좀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좀 좋지 않겠나. 어차피 지금은 가치적으로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죠. 네. 지금은 삼성전자 앞으로의 모멘텀보다는 좀 더 기업 가치에 중점적으로 우리가 보고 투자를 하셔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앞으로의 주가 영향 전망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장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인지 대응 전략도 세워보겠습니다. 네, 금요일날 상한가를 갔던 게 바로 디지털옵틱이라는 기업이었죠. 디지털옵틱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지만 카메라 화소로 치면 800만 화소 급을 납품을 하고 있죠. 대부분의 보급형 모델이 800만 화소, 600만 화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디지털옵틱이 다시 한 번 더 큰 이익 성장세를 나타낼 것이다. 그런 전망치가 좀 나왔었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카메라 모듈 중에서도 하이엔드급 말고 그 바로 밑에 급 800만 화소급은 우리가 좀 더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거기에서 세코닉스라는 기업을 좀 말씀드릴게요. 네. 대부분의 지금 IT 기업들이 지금 쌍바닥권 형태를 좀 이루고 있는데, 지금 세코닉스 같은 경우에 거래량이 한 번 더 나오면서 투매적인 현상까지 좀 더 나왔다고 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이런 업황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좋습니다.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시장의 주도주 패턴을 띄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나올 때도 좀 더 크게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좀 더 기인을 해봤고, 지금 대부분의 모델 같은 경우에는 1,300만 화소도 납품을 하고 있지만 중요한 부분은 800만 화소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큰 흐름 자체가 이어질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매수가를 한번 잡아보시면 지금 일단 21,200원 부근, 현재가 부근을 매수가를 좀 더 대응을 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1차적인 목표 같은 경우에는 상단에 23,000원까지는 우리가 1차적으로 파동 자체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유념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25,500원이 무너진다면 추세적인 이탈이 나타나는 과정이니까 정리를 하시는 전략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의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최병곤의 종목박스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도 한번 이상로 전문위원님과 함께 삼성전자 이야기했었는데 오늘 분석해볼 테마가 IT 쪽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시장에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역시 IT이기 때문에 IT 쪽밖에 말씀드릴 부분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역시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나온 이후에 그 주가의 흐름에 대해서 상당히 의견이 많이 분분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영업이익이 9조 5천억대로 나오면서 실적 자체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만은, 영업이익 자체가 시장에서 어떤 기대했던 기대치만큼은 못 미치면서 주가의 추가적인 하락이 한 번 더 나오고, 그것이 이제 시장의 하락을 불러일으키는 모습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요. 사실은 이제 지금 이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주가는 또 여기서 추가적인 급락이 또 한 번 더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감도 많이 있고, 또 JP 모건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또 다시 한번 부정적인 의견을 쏟아내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추가적인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하지만은 일단은 이 주가의 특성을 보면은 과거의 다른 여타 종목들도 역시 그랬던 것처럼 이미 그 하락 자체는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번에 처음으로 6% 빠졌던 날이 6월 7일 날이거든요. 그날 주가가 빠지면서 그때부터 이미 주가의 하락이 시작돼 있었던 것이고, 실적이 좋게 나오든 나쁘게 나오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별로 의미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미 그것은 다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실적이 좋게 나왔다라면은 잠깐 반전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떨어지는 형태로 갔을 거거나, 아니면 실적이 나쁘게 나왔다면 더 빨리 떨어지거나, 이런 식으로 결국 하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였었고요. 이제 하락으로 진행을 하니까 또 다시 부정적인 의견들이 막 나오면서 추가적인 하락을 할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은 그 하락폭은 실제로는 그다지 크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 하락이 반영된 만큼 이제는 차라리 중기적으로 반전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시는 게 맞는 거고요. 다만 이제 반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이제 다시 중기적인 상승 흐름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그것은 아니고요. 기술적 반등 정도로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뭐 앞으로의 변수가 많기 때문에 또 상황이 바뀔 수는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가격적으로 140만 원에서 145만 원 정도를 넘지를 못한다라면은 일단은 기술적 반등 형태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이고, 그때 이후에 다시 한번 또 매도 전략을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야 되겠지만은 지금 현재로서는 쫓아가는 매도보다는 보유나 아니면 저점 매수 형태를 띄는 것이 지금은 낫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저점 매수의 포인트로 잡아보자 IT 관련주 말씀해 주셨고요. 이어서 AS 종목 한 번만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7월 1일에 말씀해 주셨던 DI인데요. 추천하신 이후에 꾸준히 올라서 8,000원대 거의 육박하고 있습니다. 목표 가격이 8,200원이었는데요. 예, DI 같은 경우는 이번 시장 하락에 정말로 좀 자유로웠던 종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DI 같은 경우에 지금 주가가 워낙 조정이 깊다 보니까 그 이후로는 추가 하락이 없었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정부의 컨텐츠 사업에 대한 지원 의사 표시라든지 아니면은 싸이 관련주의 낙폭 과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꾸준하게 오르고 있는 모습인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꾸준하게 오르는 흐름에 대해서 너무 낙관적으로 안심만 하고 계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락이 없었기 때문에 시장 하락이 나오면 돌발적으로 하락이 나올 수 있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라면은 이제는 한번 더 치고 들어올 때 차익 실현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여기서 이제 한번 더 오를 때 차익 실현하고 조정 많이 받으면 다시 저점 매수하는 걸로 그렇게 기준을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DI, AS 받아봤고요. 끝으로 오늘 관심 종목 들어볼게요. 어떤 종목입니까? 예, 지금 최근에 시장에서 가장 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군이 역시 바이오 관련주거든요. 그래서 이 바이오 관련주들 쪽에서 우리가 노림수를 한번 가져보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바이오나 줄기세포 관련주들을 쭉 이렇게 전체적으로 흐름을 살펴봤습니다만은, 역시 셀트리온을 대체할 만한 종목이 지금 현재로서는 없는 상태입니다. 젠백스 같은 종목들이 좀 탄력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추세가 많이 죽어 있는 상태고요. 셀트리온은 사실 이 종목군을 끌고 올라온 가장 주 요인이기 때문에 이 종목에서 단기적인 반등 포인트를 한번 노리시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사실 연속 상승을 했기 때문에 조정을 줘서 공략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역시 부담감이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오늘이나 아니면 내일 정도에 바로 반전이 안 나오면은 종목의 흐름이 좀 둔해진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것은 결국 이제 추가적으로 지금 많이 상승을 한 만큼 조정이 또 다시 나올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좀 단기적인 대응 정도로만 가고요. 그 다음에 손절 라인이라든지 위험 관리선을 꼭 좀 지키는 것이 좋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매수가는 지금 조정을 주고 있는 48,500원에서 49,000원 정도 잡으시면 무난하시겠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인 대응이니만큼 한 52,000원 정도로 짧게 잡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46,000원 정도로 좀 타이트하게 그렇게 잡으셔서 단기 반등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셀트리온에 대한 자세한 대응 전략까지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송촌돔 신창원 대표의 증시타파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신창원 대표님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부람 약사님.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자 여러분.
미국은 뜨는데 우리나라는 빠지고 속이 열불이 날 겁니다. 청송포는 신창원입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결국 삼성전자가 실적을 발표한 이후 4% 가까이 내리면서 지수도 결국 1830선대에서 하락으로 마무리됐는데요. 이번 주 그래도 1900 한번 가지 않을까 예상하셨었잖아요. 이번 주 반등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요? 글쎄요, 제가 이제 금요일 날 여러분한테 이제 글로벌 증시가 이제 목요일 날 워낙 많이 떴죠. 특히 미국은 쉬었지만 이제 유럽 증시가 이제 폭등을 냈습니다. 유럽 증시가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어마어마하게 떴죠. 엄청나게 뜬 그런 증시였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상승을 못했어요. 못해가지고 여러분 이제 굉장히 패닉이 왔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금요일 장 보고 굉장히 패닉이 왔습니다. 사실 이제 아침에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21일평에 달려가지고 한번 빠질 것이다라고 했는데, 21일평이 혹 뛰어넘을 수도 있었는데 못 뛰어넘고 정확히 21일평을 다이고 주가 자체가 이제 글로벌 증시가 다 떴는데 우리나라 증시가 빠지는 그런 부분에 이제 좀 아쉬운 면이 좀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이제 실적이 좀 줄어드는 것에는 제가 볼 때 변명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볼 때 선물에 연동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만약에 이제 481입평이 이제 문제가 되죠. 481입평이 여러분 보다시피 123만 원인데 123만 원 하방 이탈한다. 이거는 이제 중증이다. 중증이란 말은 그 사이 이제 주가가 이제 반등할 것이다, 반등할 것이다 이런데, 이 중증이란 것은 우리가 보지 않는 어떤 우리나라 증시에 큰 병이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 장 자체가 이제 21일평을 이제 반등하는 그런 국면인데요. 21일평이 또 뚝 떨어졌어요. 뚝 떨어졌다는 말은 21일평 맞고 21일평에서 이격이 굉장히 많은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 뭐 11일평이 돌아선다 하더라도 제가 21일평을 한번 치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에 이제 21일평을 치고 가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21일평이 호락호락하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거래량이 계속 줄죠. OBV 지표가 이제 원래 골드 났다가 이제 다시 된다는데요. 아직까지 추세로 봐서는 뭐 월화는 조금 약세를 계속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글로벌 증시는 상승했습니다. 상승했는데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제가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중증이 있다. 중증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르는 어떤 악재가 분명히 덮어져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삼성전자 그 실적 자체만으로도 이래 뺀다는 것은 조금 제가 볼 때 아닌 것 같거든요. 분명히 삼성전자 실적이 뭐 10조가 덜 됐다 해도 글로벌로 봐서는 굉장히 저평가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볼 땐 삼성전자를 발목 잡아서 어떤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증권회사 제가 볼 땐 투자분석팀이 분명히 없어야 된다는데, 삼성전자가 150만 원대 눈높이를 낮춰야 된다 떠들어야 되지, 지금 뭐 떨어진 데 상대에서 또 눈높이를 놓고 된다. 제가 볼 때 투자분석팀 걔들은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증권회사 실적 나빠지는 쪽에 투자분석팀들이 가장 실적을 나쁘게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투자분석팀을 없애야 된다 이렇게 제가 볼 수 있고요.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궤변이 없는 난 이 421평에서 살짝 속임수가 있지만 한번 지지를 받을 걸로 보이고요. 481평 하방 이탈할 시에는 제가 볼 때는 깊은 침체를 한번 맞이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일단 굉장히 좋게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1900포인트 가까이 한번 가겠다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참 요즘 그 글로벌 증시가 뜰 때 우리나라 증시가 떠줘야 되는데 못 뜨니까 저도 굉장히 멘붕이 사실 옵니다. 여러분도 멘붕이 무지하게 오고 이놈의 증권 막 그만두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많을 건데, 글쎄요. 일단 뭐 지금 기회가 과연 모든 그 지표라든지 데이터로 봤을 때 제가 병이 들었다 하는 부분은 속이는 데이터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지표나 모든 거로 봤을 때 우리나라 지수가 지금 1800대에 있다는 것은 조금 어불성성입니다. 글로벌 증시와 비춰봤을 때. 그런 거 봤을 때 위안을 좀 받아야 되는데, 어쨌든 간 뭐 주가는 주가에게 물어보란 말이 있듯이,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거래가 줄어드는 이런 부분, 거래가 너무너무 줄어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호전적으로만 볼 게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면, 주가가 1900을 이번 주나 다음 주 최저 뛰어야 되는데 만약에 못 뛰게 된다면 주가가 전저점에 한 번 더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저는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1900을 저는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1900을
희망하고 있는데 이 자리거든요. 1900 희망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일단 주식을 냉정하게 좀 보실 필요 있고 이럴 때일수록 자꾸 쓸데없는 주식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주식은 전환선과 기준선에 안착했죠. 전환선은 기준선에 안착했는데 여러분 보다시피 지난 금요일도 이제 선행 스팬 1에서 저항을 딱 받고 주가가 밀리는 그런 국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주가 자체가 이제 선행 스팬 1의 이제 지지 여부 오늘도 이제 그렇겠죠. 그렇고 이번 주 내내 그럴 겁니다. 1855포인트의 이제 상승 반등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고경했던 19조에서 17조 오는 거 3일 만에 빼져 있는 거 이거 믿을 게 못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글로벌 증시가 뜰 때 우리나라도 떠줘야 되는데 글로벌 증시 때 우리나라가 못 뜬 이유를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 기관의 역할을 워낙 못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많은 사람이 그 이야기합니다. 삼성전자가 정성님 왜 이래 빠지느냐? 빠지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왜? 외국인들은 팝니다. 외국인들은 팔 수밖에 없죠. 왜? 본국에 현금 송금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기관 입장에서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비싸게 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 외국인이 팔면 최대한 저점에 사겠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뭐 외국인과 기관의 싸움에 이제 고래등 새우등 터지듯이 우리 이제 개인들이 코피 터지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팔 기회가 있느냐, 계속적으로 팔 수는 없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481평의 지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만약 오늘 많이 빠진다면 제일 멘붕 올 겁니다. 특히 여러분 금요일장이 미국이 쉬었고 유럽이 폭등했는 그런 부분에서 주가 빠지면서 아마 큰 멘붕이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여기 답이 이제 미길제 약정이죠. 미길제 약정이 지금 12만 개입니다. 12만 개라는 끝까지 한번 결사항전이죠. 외국인으로 봐서는 돈 먹고 기관으로 봐서는 일단 버텨보겠다는 결사항전이 있습니다. 미길제 약정이 결사항전이 있기 때문에 장 자체가 제가 볼 땐 쉽게 이제 반등하기에는 조금 힘듭니다. 왜냐하면 미결제가 이제 상승할 때 주가가 하락이나 상승했는데 미결제가 끝까지 버티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주식 자체가 굉장히 거래가 적지만 무거워지는 그런 장세들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요즘 장이 아니죠. 제가 볼 때는 장이 아닌데 참 속 천벌납니다. 저도 속 천벌나고 최근에 주식 20, 30년 하신 분들도 참 이런 X 같은 일은 없다. 기원자재분 같은 일은 없다.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 기관 입장에서도 비싸게 살 이유가 없다. 왜? 외국인과 기관이 싸움하면 괜찮은데 외국인이 어쩔 수 없이 팔 수밖에 없는 기회다. 이렇게 봅니다. 선물로 보면 선물이 외국인들이 지금 팔았는 걸로 보이지만 실제로 외국인들은 푸드 옵션으로 갖고 이미 옵션 갖고 해치를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빠지든지 내리든지 외국인은 상관없는 자리에서 분명히 해놨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선물 팔았으니까 주가 빠지겠지, 뭐 뜨겠지 이런 건 속상하기 힘든데 옵션에서 이미 해치를 다 해놨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여러분 뭐니 해도 삼성전자가 올라와야 됩니다. 삼성전자 상승 없는 장이 상승할 수 없다는 게 이제 금요일날 대표적으로 보여준 그런 모인데 삼성전자의 회귀 부분입니다. 삼성전자의 회귀 부분이 굉장히 필요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일단 뭐 중심선에서 못 오고 있어요. 중심선 자체가 280인데 1880 중심선을 한번 빨리 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이번 주는 굉장히 폭이 좁죠. 좁기 때문에 여러분 좁은 길에서 길을 찾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일봉으로 봐서는 여러분 지금 자리가 굉장히 중심 자리입니다. 뭐 크게 빠지지 않고 크게 오르지 않는 계륵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서 여러분 마음 단단히 먹고 넉넉하게 기다리는 거 외에는 없다. 일단 21일평의 안착 여부가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저도 힘듭니다. 저도 이 시장 펄쩍 떠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화이팅 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청송촌놈 신창환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1900선 이번 주나 다음 주에 한번 가지 않는다면 지수 전전접까지 한번 갈 수 있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래량이 줄어드는 부분 우려스럽고요. 일단 지금은 무엇보다 냉정하게 시장 판단할 때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신창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최명석 멘토의 최강 종목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명석 멘토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상큼하게 출발하는 천영성 소장입니다. 네, 오늘 관심 종목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주는 현대 하이스코입니다. 금속 및 광물 회사입니다. 자동차, 가전제품, 건축물, 내장재 등에 사용되는 냉연 및 관관을 생산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포스코에 의해서 냉연 판재 부문 2의 공급자 지위를 확보하고 있으며 국내 최대 수요처인 현대차, 기아차를 전속 시장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진 제2 냉연 공장 건설, 순천 공장의 도금 설비 증설 및 브라질 법인 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주주 지분율이 현대차로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년 연속 매출 증가 및 영업이익이 양호합니다. 유보율이 370%로 안정적인 회사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2달 동안 바닥권에서 계속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심리도 및 신용비율도 양호합니다. 보유 기간은 약 2주가 되겠습니다. 매수가는 34,000원에서 36,000원 사이 두 번으로 분할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목표가는 38,000원입니다. 손절가는 33,000원입니다. 종목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지난 종목 AS를 받아보겠습니다. 6월 17일에 말씀해 주셨던 한국전력인데 한번 손절가 이탈했다가 7월 들어 다시 위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어요. 네, 요즘 같은 그 시장에서 약간 그 손절가 이탈했지만 그래도 별로 빠지지 않고 현재 수익권인데요. 이 정도 종목이면 양호한 편입니다. 한국전력은 전력 자원의 개발, 발전, 송전, 배전 등을 영위하는 세계적인 전력 회사입니다. 전기 판매, 원자력 발전, 화학 발전 사업 정도 구분됩니다. 유보율이 1,400%로 안정적입니다. 올여름 많은 전력 수요와 함께 올해 그 피크타임 때 전기세 인상으로 상승이 기대가 됩니다. 현재 3% 정도 수익이 났는데요. 상승 시 분할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강연을 하다 보면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아침 방송에서 추천하는 저희 종목들이 상승률과 수익률, 안정감에 있어서 7개 모든 증권 방송을 통틀어 1위라고 합니다. 저희 문자 서비스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다른 좋은 종목들이 많이 준비되고 추천되고 있으니 서울경제TV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 오후 2시 두 번에 걸쳐서 저와 두 분의 전문가가 주식 교육 특강을 합니다. 애학자에 한해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애학자에 한해서 선착순 20분 교육합니다. 주원투자 에세에 대해서 현장 접사원이 많은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년 이하 주식 초보 10년 이상을 해도 수익이 안 나신 분들은 현재 제가 천명성 트레이드 센터, 즉 매매 전문 센터를 운영하니 많은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반응이 참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명성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증권 투자의 연습은 없다. 실전이다. 주식 조교 돌격 앞으로 남은 원장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투자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월요일
오늘장 출발을 30분 정도 남겨놓은 상황인데 현재 동시호가 진행 중입니다. 코스피 예상지수는 1820포인트고요. 코스닥은 525포인트로 코스닥은 빨간불 켜놓고 있습니다. 0.3포인트 정도 지난 금요일 종가보다 올라온 수치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오늘장 개장 전에 체크해봐야 할 포인트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중앙경제연구원의 남은우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금요일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 삼성전자가 4% 가까이 밀렸었고 지수도 결국 외국인들의 이어지는 매도, 기관도 어느새 같이 함께 매도하면서 결국 하락으로 마무리됐는데 현재 시장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한 주의 시작. 이번 한 주는요, 저 상당히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찬 한 주를 준비하는 하루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부정적 리포트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첫 번째 우리가 지금 가장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은요. 드디어 6개월 동안 우리 시장을 괴롭히던 뱅가드 펀드가 떠났습니다. 드디어 뱅가드 펀드의 청산이 완료가 된 상황이거든요. 구조 한 4천억 정도 팔았네요. 자, 올해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외국인들이 전체적으로 거래소에서 판 금액 자체가요. 한 지금 10조 정도 팔았거든요. 10조 4천억 정도 팔았다고 본다면 여기에서 뱅가드 청산 물량이 9조 4천억. 그렇다고 본다면 올해 우리나라 굉장히 좀 안 좋은 수급적인 부분들이 계속 나왔고요. 그리고 양적 완화의 조기 청산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면서 외국인들 굉장히 많이 팔고 떠나고 한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은요 1조밖에 판 게 없는 거죠. 예, 그렇다고 본다면 뱅가드의 펀드 청산이 일단 일단락이 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뱅가드라는 어떤 펀드가 확실히 이 시장을 매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이미 예고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확정적인 매도 물량이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이 외국인들이 투기적으로 선물해서 상당히 좀 많은 매도, 올해 1월 기준으로 현재까지 한 6만 계약까지 매도가 나간 적이 있거든요. 현재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투기적 매도가 뱅가드를 통해서 안전판 노릇을 했다면 이제 뱅가드라는 확정적인 매도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들요 일단 매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나라 증시 좀 상당히 좀 탄력적인 흐름들이 나타날 가능성도 좀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딱 하나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 삼성전자 부분인데요. 삼성전자에 대한 부정적 리포트 계속 이제 우리나라 리포트까지 동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우려가 되는 부분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이미 영업이익에서 너무나 많은 비중을 어디서 차지하고 있느냐. 이 스마트폰 사업에서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는 게 사실은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이 영업이익 중에서 스마트폰, 휴대폰 사업뿐만 무려 74% 이상을 차지해 왔었거든요. 그게 이제 올해 1분기라는 거죠. 그런데 2분기에는 지금 9조 5천억의 영업이익이 나왔지만 여기에서 이 휴대폰 사업 부분의 영업이익의 비중이 74%를 기점으로 더 낮게 떨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즉 전반적으로 삼성전자가 현재 2010년 이후에 스마트폰 사업 부분에서 영업이익을 엄청나게 냈음으로 인해서 상승해 왔었는데 이 스마트폰의 영업이익률이 급감한다는 것 자체가 이 현재의 삼성전자에 대한 새로운 위기가 스마트폰 쪽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이 역시 이제 부담되고 있는 하나의 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역시 총체적으로 본다면 삼성전자의 어떤 현재의 어떤 주가의 흐름은요, 이 개별 영업이익과 같이 좀 비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별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지금 4조 7천억 1분기에 나타났었는데 개별 영업이익과 연결 영업이익의 차이가 좀 너무 크다는 것은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니겠나 이렇게 싶네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현재적으로 지금 수급적인 압박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매도가 나오고 있는 부분은 반등이 나오더라도 결국 반등이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은요. 삼성전자를 빼고 지금 달려갈 수밖에 없는 삼성전자 이외의 종목들이 시장을 좀 더 방어를 해 나가는 흐름들이 나타날 것이고요. 여기에 대한 그 흐름들은요. 철저히 외국인들도 동일한 흐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 또한 삼성전자 측면으로의 접근보다는 삼성전자 이외의 종목
군에 대한 IT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나갈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기타 저평가 대형주들이 이제 점진적으로 좀 관심 있게 가져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이미 우리나라 시장에서 지금 선진국의 경기 선행지수 같은 경우에는 벌써 지금 올해 1월 달부터 전부 다 우상향으로 돌아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경기 선행지수는 이제 2개월째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선진국과 우리나라, 중국 같은 경우는 경기 선행지수 전혀 못 돌아서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대해서 약간의 시차,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결국 경기는 회복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도요, 일단 본격적으로 증시가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큰 부분에 대해서 이 외국인들이 상당히 좀 신규적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외국인들이 접근한다면 분명히 지금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그리고 아직은 새로운 리스크가 좀 더 사라지는 것을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 쪽으로의 접근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 쪽으로 접근한다면 역시 선물 쪽으로의 접근이 다소 엮이면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보다는 주변 종목 위주로 대형주를 매수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그 코스닥의 흐름은요, 굉장히 좀 좋은 상황이죠. 코스닥 흐름 굉장히 좋은데요. 코스닥 흐름에 가장 좋았던 이유는 역시 수급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를 제외한 기타 종목들에 대한 선별적인 접근이 있다고 할지라도 일단 선물 쪽이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지난 6개월 동안 외국인과 기관이 한 1조 4천억 정도 지금 선기를 잡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에 대한 접근은 계속적으로 좀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그래서 우선 세 가지 측면으로 본다면 요점을 말씀해 드리자면, 첫 번째, 뱅가드 펀드 물량의 첫 번째 청산이 끝났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투기적인 매도로 일관하기는 분명히 쉽지 않다. 따라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제외한 대형주 종목으로 신규 편입에 나설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첫 번째 결론을 내드리고요. 두 번째, 삼성전자는 다시 전저점 부근을 테스트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전저점 가격이 124만 5천 원대였는데요. 이 가격을 다시 한번 테스트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닥의 흐름은요, 계속적으로 좀 안정된 흐름은 지속적으로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의 전반적인 흐름은 대형주 위주로, 다만 이제는 바이오주라고 해서 모든 바이오주가 다 같이 가고, 그리고 LED라고 해서 LED가 다 같이 가고, 삼성전자 부품주라고 다 같이 가고, 이런 개념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철저히 종목별로 차별화된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목별로 새로이 분석을 해서 접근을 하는 게 맞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미국 증시가 오늘 좋게 이제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도 일단 흐름은 전반적으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삼성전자 쪽에서 어느 정도 리스크가 나오면서 리포트 리스크가 나오면서 일정 부분 하락할 가능성은 있겠지만은, 다른 종목들은 전반적인 좀 안정감,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 기관의 어떤 그 손절매가 나왔거든요. 참 그동안 계속해서 6월 초에서 중순까지는 외국인들의 엄청난 매도를 계속적으로 방어를 했던 부분이 기관인데, 이 기관 자체가 이제 지난주에 금요일에 손절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관의 손절매가 나왔다. 역시 이런 손절매 타이밍을 기다린 게 외국인일 가능성이 많고요. 그래서 금요일 이후에 오늘까지 한 바닥 더 떨어진다면 거의 단기적으로는 이제 가격의 어떤 반등의 어떤 시작이 될 가능성도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어떤 충격은 일단 오늘 내일 정도 지수 전저점 정도를 테스트하는 부분에서 일단 마감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이 주 중에 이제 옵션 만기에 대한 부담감들은요, 크게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번 주 시장은요, 분명히 전약 후강, 주 초반은 좀 약세를 보이더라도 주 후반은 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자, 8시 41분인데요. 지금 현재 동시호가상은요, 8포인트 정도 마이너스 정도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전반적인 흐름은요,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좀 보합권 등락이 서로 좀 예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좀 눈에 띄는 특별한 흐름들은 이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종목별로 계속해서 접근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급락은 피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 200억 정도의 손해가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충격이 좀 있을 수밖에 없다. 실제 이제 종목별로 이런 내용들을 가진 흐름들이 좀 나타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겠네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 최고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지만 셀트리온에 대해서 현재 접근을 제가 추천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램시마 허가는 나왔지만 거기에 대한 가격까지는 올라왔고요. 따라서 다음번에는 실적이 어느 정도 따라오는지 이 정도만 체크를 하시면 되겠네요. 일단 이번 주 한 주는요, 전약 후 강의 흐름들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좀 강하게 접근해도 괜찮다 하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중앙경제연구원의 남은우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이번 주 전약 후강 장세를 예상해 주셨는데요. 그 이후 본격적인 상승장을 예상해 주시면서 외국인들의 수급도 개선될 것이다. 코스닥도 안정적인 상승 쪽으로 무게를 두셨습니다. 그에 앞서 일부에 출연하셨던 김용준 전문위원도 마찬가지로 이번 주 변수가 없다면 반등 가능성 쪽에 무게를 두셨는데요. 이번 주 중요한 이벤트들이 많이 예정돼 있습니다. 버닝키 회장의 연설도 예정돼 있고요. FOMC 의사록도 공개되고 내부적으로는 금통위와 옵션 만기일도 예정돼 있습니다. 이번 한 주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